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2월 이제 중순이 넘어서면서 날이 상당히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는 오히려 반대로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어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조정이 크게 나타났던 모습이었는데요. 현장세 흐름을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하고요. 큰 대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이기 때문에 장세 흐름 꼼꼼히 살펴보는 가운데 그에 따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시장이 조정 보였던 원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 CPI죠. 요게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 이제 이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를 크게 출렁거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부분은 표면적인 부분이고, 내부적인 부분 속에서는 워낙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나타났던 CPI의 어떤 그런 당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최근 시장은 사실은 이제 제가 미국 증시를 표현을 할 때 골디락스 장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안정적인 환경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들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가운데 몇 년 동안 진행되었던 그 금리 인상의 기조가 동결 내지는 금리 하락 쪽으로 조만간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CPI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에 약간 이제 의문점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크게 대세에 영향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어제 이제 CPI의 상승의 그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주택 그 가격의 상승이 가장 큰 흐름을 유지를 해줬다. 이 얘기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인다고 있다라든지 물가가 기조적인 어떤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흐름 속에서 월가에서 놀랬던 아니면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금리가 크게 춤을 췄던 이런 배경들이라는 것들이 기조적인 배경들은 아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6월 이전에 미국에서는 금리가 이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약간 주춤거리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제공을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크게 나쁜 것이 아니다로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타났던 CPI의 어떤 부담감에 따른 뉴욕 증시의 상승,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어떤 그 연쇄적인 흐름들은 큰 어떤 변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조적인 흐름으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시장 흐름은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증시의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골디락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작년 이제 연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다우지수 차트인데 작년 10월 이후부터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추세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이제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어제 조정이 나타났지만은 다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제가 항상 기준 라인으로 설정시켜드리는 33일 이동평균선 여기에서 일정 정도는 밑에 꼬리를 줬습니다. 이 얘기는 기조적인 추세의 흐름이 크게 꺾인 모습은 아니다라는 시각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제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도 한번 미국 증시가 흔드는 흐름에서도 3.13을 지켜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타났던 우리 증시의 연쇄적인 어떤 조정의 흐름은 오히려 과열이 우려된다거나 장기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약간 부담됐던 부분들을 덜어주는 모습으로 봐도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종합은 29포인트 빠졌는데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한 8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물론 이제 코스닥 안에 있는 그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쪽에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의 상승의 흐름을 보였는데, 저는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의 기본적인 어떤 수급의 상황이라든지 흐름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빠졌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가운데 가격에 약간 정도의 부담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인 것이지, 오늘 우리 코스닥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볼 때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 자체는 유효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배경은 결국은 최근에 이제 전 세계 증시를 좌우하고 있는, 견인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선순환 과정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 부분들 우리가 꼽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 증시가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증시를 주도를 하면서 전반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뭐 어제 나타났던 CPI의 상대적인 어떤 그런 깜짝스러운 발표, 뭐 이런 부분들이 화들짝 놀라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안정적인 경기 성장 흐름을 보인다거나, 그리고 금리 기조가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서 분명히 확실히 주춤하고 있는 그 금리 인상 기조를 볼 때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최근 트렌드 자체는 그게 꺾인 것이 아니다, 유효하다. 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증시의 조정 흐름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우리 증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를 올리고 있는 그런 배경은 뭐냐? 뭐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펀더멘털의 개선, 물론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신성장 동력 쪽에서 뭐 AI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업들에 대한 성장 스토리, 성장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단기적인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수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개선에 기반한 것보다는 수급에 기반한 장세다. 그러니까 수급에 기반한 장세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뭐 경기가 좋으면은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거나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은 뭐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지만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저 PBR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당 관련주들 뭐 이런 부분들 쪽에다가 배팅이 들어가는 이유는 안정적인 가운데에서 주가가 저평가됐던 종목 쪽으로 일정 정도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흐름은 새로운 신규 수요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물량을 채우는 수요. 즉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도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쪽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일정 정도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배경은 펀더멘탈의 어떤 그런 개선보다는 수급의 확충, 뭐 이런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잔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생각을 해보면은 말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지수적인 측면 속에서는 연중 최고치 수준을 오고 있는데, 신용융자 잔고는 말입니다. 17조 원대, 그러니까 18조 원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 개별주들의 어떤 그 투기적 시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지금 흐름은 외국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형주,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저 PBR이라든지 고배당주, 이런 종목들의 안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수급의 상황의 경우에서도 보통 보면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쉬는 흐름에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신용융자 잔고가 크게 늘어나죠. 예,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오고 투기적인 배팅이 들어옴에 따라서. 근데 최근 장세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종합주가지수는 2620포인트까지 다다르고 있는데 신용융자 잔고의 수준은 17조 원대, 그러니까 18조 원대 미만에서 머물고 있다. 이 얘기는 전체적인 수급의 구조가 비교적 양호하고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그 안에는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프레임은 좀 다이나믹한 그런 그 시세 흐름을 연출시키지는 않고 있지만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의 흐름은 결국 기본적인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세를 이루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 그 저평가주들의 재평가의 흐름, 특히 우량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우량주들의 저평가의 재평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인 시세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뭐 최근에 이제 보면은 가장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 뭐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 국면이라든지 이런 국면 속에서 뭐 수출도 안 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못함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뭐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은 사실 피크 대비해서는 실적이 크게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에 주가가 왜 움직이느냐? 그만큼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가운데 저 PBR 관련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최근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 밖에 뭐 개별적인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뭐 최근에 계속 이제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은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대장주가 이제 나가니까 그 뒤에 있는 종목들,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도 탑픽 종목들을 계속해서 꼽아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쉬었다 또 다시 가는 흐름. 그리고 뭐 게임 관련주의 경우도 뭐 가장 대표적인 거로 최근에 제가 이제 이전에 게임 관련 쪽에서 뭐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작년부터 크랩톤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결국은 또 이제 시장의 안정세를 보일 때는 결국은 갈 놈들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의 시세 흐름은 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장이 이제 그렇게 안정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뭐 저 PBR 고배당 관련해 가지고서 또 움직이는 흐름과 더불어서 최근에 금융주들의 상승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죠.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들의 어떤 랠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뭐 언제입니까? 6월, 7월 이후에 우리가 이제 명인들의 복에서도 보험주들의 랠리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또 다시 움직이는 모습. 이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곳곳에서 어떤 수익률 게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시세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최근 시세 흐름 속에서 이제 포인트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어떤 흐름이 최근에 중심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현대차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특히 이제 1월 달 말부터 이제 레이스가 전개되잖아요. 그러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 연출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들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약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것은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점. 이 얘기는 아직까지 주가에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물량을 터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좀 물량을 좀 잠식시키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현대차보다 기아가 먼저 조정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먼저 조정이 들어왔다가 오히려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서 오히려 얘는 이번 주부터는 또 다시 또 나가는 흐름. 거래는 또 줄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자동차 관련주의 경우는요, 완성차를 중심으로 해서죠. 완성차를 중심으로 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다. 그리고 뭡니까? 뭐 부품 관련주 쪽에서는 모비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지난주 중반 이후에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을 보였다가 조정을 보였는데 이제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먼저 나갔던 현대차는 어저께 단기적인 클라이막스를 한번 보여주고 조정. 그러면서 이 3인방의 흐름이 비교적 양호하게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최근에 또 시장 흐름 속에서 단연코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의 개별주와 더불어서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금융주죠. 그죠? 그런 가운데 최근에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은요.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그 수익률 내기가 좀 괜찮아요. 보시면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증권주도 같은 경우 조정 잘 거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미래에셋이 뭐 11선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은 뭐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지해도 돼 보이고 뭐 유한타도 지금 조정이 나타난 건데 11선까지 하면 조정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뭐 나가는 흐름에서는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가 탑픽으로 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신증권 같은 경우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앞서서 나가는 애들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뒤에서는 이제 미래에셋이라든지 유한타 증권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전반적인 흐름은 증권주들의 경우는 탑픽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여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증권주들의 흐름과 더불어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주가 되겠죠. 보시면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5일선을 타고서 선선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가 11선 조정. 그러니까, 어제 오늘 보면은요, 이제 먼저 나갔던 보험들 쪽에서, 증권들 쪽에서 약간 조정이 들어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요, 11선 근방에서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 배팅도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선발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생명이라든지 코리안 리,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종목을 딱 압축해갖고 이제 탑픽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테크윈 같은 애들. 사실 테크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시세를 말씀드릴 때 이 위에 있는 시세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거래량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일정 정도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가 거래가 터졌는데 이 조정을 보이는 구간 속에서 거래가 말랐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게 터는 흐름, 그러니까 상투를 쳤다라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거래를 죽였다가 보시면은 거래량 바닥이 들어오니까 다시 거래가 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거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K시텍 같은 경우도 흐름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익 QNC 같은 애들 바닥을 찍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저점에서 한번 포인트를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뭐 여전히 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여러 차례 이제 회자되고 있는 제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딱 초전도 관련주 쪽에서 딱 두 종목만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뭐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뭐 최근에 보면 탑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레이스가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뭐 흐름 뭐 양호하게 연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같은 흐름도 쉬었다가 하고 하면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정리가 됩니다. 그 밖에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크랩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약간 쉬었었어요. 쉬었다가 보시면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갈 종목은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랩톤 같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가 작년에 이제 연말 국면 속에서 게임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다가 사실은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쉬었다가 다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이런 것들은 재평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게임주 쪽에서는 크랩톤의 흐름 상당히 좀 양호해 보이고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흐름은 여전히 선순환 과정 그다음에 웹젠의 흐름도 다시 또 가는 양상.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작년 연말 국면 속에서 한번 터졌다가 조정 보였잖아요. 한 달. 다시 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선발주 중심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W 게임즈까지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요.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려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죠. 그죠? 저는 조정을 잘 거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 아시다시피 카카오는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핵심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작년에 한번 큰 시세가 났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올해 1월 11일 날 한번 이제 6만 천 원. 제가 사실 1차적인 목표치는 저는 5만 7, 8천 원대까지 말씀드렸잖아요. 4만 원대에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오버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조정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구간은요. 좀 쉬는 구간이지 저는 다시 간다라고 봐요. 카카오는. 그래서 아직까지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카카오의 그러면 조금 유지를 해도 되지 않느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한국전력 같은 애들이 흐름이 이제 선순환 과정으로 나타나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유가의 흐름과도 벌써 SOE 같은 종목들 바닥에서 좀 터지고 있는 양상 눈에 띄는 모습. 제가 종목들을 빨리빨리 말씀드렸냐면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그동안에 김동철 전문가가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달 이후부터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저점을 찍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요, 글쎄요, 제가 보는 게에서는요, 아마 기술적인 어떤 저점은 지금 만들어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저점이 만들면 거기서는 한번 배팅이 들어가도 된다고 봐요. 지금도 가능한데,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핵심주들이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이제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는 저는 에코프로가 좀 중기적인 어떤 저점을 찍은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수익은 좀 가능한 모습으로 그동안에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저는 6월 달 이후부터 2차 전지를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약간 좀 수익률 관점으로 저는 접근해도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장세는 기본적으로 수급이 양호한 장세. 그러니까 어떤 투기적 흐름이 아닌 안정적인 수급이 양호한 장세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서는 조정이 들어올 때 겁내지 말고 좀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 봐요. 다만 변동성의 흐름은 항상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동이 들어오는 장이기 때문에 배팅 대상은 여전히 저PBR과 고배당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핵심주들,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게임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를 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떤 기술적 저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배팅 대상으로 봐도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시점은 아직까지는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나열되거나 어떤 주도주 중심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된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저평가됐던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세가 형성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만 좀 압축된 대응을 가져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현재 장세에 임하시면 조정 들어올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특히 압축된 핵심주 중심의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